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튀기 승부 진행의 신경문입니다. 네,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된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원치보다 0.3% 상승한 0.9%로 발표가 났습니다. 또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한 3%로 예측치를 상회했는데요. 또 지금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토록 주목해온 CPI 발표가 났죠.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실전투자 백튀기의 승부에서는요. 문자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전투자의 경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남겨주시면 마스터님께서 바로 진입을 해서요. 수익이 날 시 5만 원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소통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공투자를 이끌어줄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는 해왕 마스터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매일 보다가 못 뵈서 너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왕 마스터님. 아, 진짜요? 사실인가요? 네. 아, 사실인가요?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먼저 드려야겠죠. 오늘 좀 편한 복장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저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오늘 CPI 물가지수인데 네. 지금 왜 이러한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야, 지금 이제 또 증시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매도세로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 앵커님께서 방금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근데 최근에 왜 그렇게 나왔나?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도달치가요, 지금 상상 이상이에요. 맞아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럴 제가 수가요? 쉽게 풀이를 오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대됩니다. 굉장히 쉽게 풀이하고, 이래서 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구나, 이래서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나왔던 고용지표 자체가 무의미해진 게 또 새로운 결과값이 또 드러났어요. 시장,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매수 매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많이 났는데요. 오늘 해왕님이 오셔서 정말 든든한 하루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나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1.61% 하락한 13,1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장 아까 조목조목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명쾌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차트상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돼요. 13,220 라인 지금 저항받고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내려가고 보이시죠?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이탈 전까지 계속 매도 봐야 돼요. 매도. 네, 매도 봐야 돼요. 이탈 전까지. 지금 포지션 위치 값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진입 시점 자체가 지금 타이밍 한도 차례 노릴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채널 추세 파동에 대한 단가인데 13,220포인트 이탈 전까지 매도 지향입니다, 그냥. 네. 왜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설명이 될까요? 이제 네. 시작하면서. 네, 조금 맛보기로 네. 보여주시죠. 지금 물가가 제일 문제죠, 물가가. 여러분들. 자,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화면 좀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고용 신청 건수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고용 신청 건수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고용 지표가 하회했는데 예상치보다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다가 그다음 고용 신청 건수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고용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태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질문 나눠보자.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경기 회복은 됐는데 지금 고용을 안 할라 한다. 이 뜻이에요. 네네. 고용 신청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출이. 그럼 고용 지표가 신뢰성이 없어지죠. 네, 맞아요. 경기 회복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가 갑자기 이제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자, 흔히 여러분들 우리 이제 페드 성명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가 2%, 물가 2%, 물가 2%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물가가 여기 나오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했잖아요.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다는 거는 문제가 우리 연준은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고용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계속적으로 내포되는데 네. 잠시만요. 차트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고용을 왜 신경 쓰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집중을 객관적으로 하자고 파월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증시 반등이 이루어졌었어요.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요. 근데 고용 신청 수를 확인해 보니까 고용 신청도 많이 안 했네.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된 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이다. 시장 경기는 회복됐다는 어떤 반증인 거죠. 자, 시장 경기가 회복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출구 전략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략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지표가요.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요. 파란 선 있죠. 확대를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을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우리. 자,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돌파를 했는데 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섰거든요, 이미. 근데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상황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명분이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더 치는 거예요, 상황이. 야, 그러면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야, 고용 지표가 신뢰성이 없어지네. 이게 1번이고 그쵸. 야, 물가는 계속 오르네. 야, 이거 니네가 어떻게 버텨, 이거야. 출구 전략 나가야지.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돈 푸는 거 이제는 줄여야 될 때가 맞는 거야. 자, 돈 푸는 걸 줄이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 조정을 준다. 이게 항상 객관적인 팩트였죠, 여러분들. 왜냐?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은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관점에서. 자, 증시가 상승이 왔었던 이유는 간단하게 일본 관점이에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자, 일본 관점에서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돈을 풀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자금이 극적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다. 근데 시장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야, 고용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맞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거였네. 다만 신청을 안 한 거였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고용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데 고용 신청은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고용 신청 건수도 많이 없다는 건 경기가 회복됐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보니까 야, 이거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라는 지금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다퉈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연설이 쭈루룩 나열돼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10번 정도가 이제 연설이 돼 있어요. 오늘도 있는데 이제 시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라고 앞다퉈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이제 안정화를 조금, 위해서. 네, 말을 네. 조금 바꾸겠네요. 그죠. 아니, 계속 이제 왜냐면 물가까지 치솟 오르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랑선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2% 수치값을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파랑선. 이게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 수준. 자, 지금 녹색 선은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아, 네. 그리고 보라색 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물가 팁스라고 좀 표현하는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연동 10년물 이제 물가 연동 국채가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네요. 맞죠? 네. 지금 선 아래에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국채 가격 연동 물가 연동 국채는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반비례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가 연동 국채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중이다. 자, 물가가 오르는 중이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요? 조정 더 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상황이.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어떻게 났죠, 앵커님?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상치보다 월등한 상해를 좀 뿜어냈죠. 그러면은 시장 심리가 야, 이거 어떻게 연준이 안 하고 버티지? 라는 시장에 대한 심리가 지배적으로 이제 대부분 분위기가 이렇게 휩싸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럼 조정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외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리포트에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제가 이 리포트 내용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준비를 못했어요. 연준이 나서서 위원들이 시장 달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연준이 나서서. 네, 왜냐하면 이번 주 연설이 쭈루룩 있잖아요. 달래기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연설이 있잖아요. 또 달래기를 하겠죠. 아직은 이르다. 근데 시장 달래기를 해봤자 시장에 대한 이미 기대치는 너무 저하가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이요. 조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상치 못한 수치값인데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만 찾아보자고요. 고용지표 발표했는데 옐런 발언이 묻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내보낼 때가 아니네 라고서 했는데 고용 신청 건수를 하게 보니까 고용 지표가 맞지 않는 거였어. 시장은 실제로 회복이 된 건데 이제 돈을 너무 배포하다 보니까 취직을 안 하는 현상이 펼쳐진 거였네.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높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경제 회복은 된 거고 물가도 올라갔는데 연준 니네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제는 부양 그만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게 시장이 지금 심리인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가능성을 높게 치는 거지만은 자,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요. 빅쇼트를 일으키진 않아요. 다만 지금 여기 부양에 대한 차트에 대한 랠리에서 조정세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해왕님 왜 증시가 내려가나요? 증시에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야, 이제 출구 전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네,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부자대상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상승장 완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어떤 보면 긴축 정책 출구 전략을 펼쳤을 때도 조정을 펼쳤지 이제 빅쇼트가 오진 못해요.
상승의 기준을 어디서 다시 잡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건요. 일단은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하단 국면으로 만지 틀이 바뀌었어요. 하단 국면으로. 자, 일봉상 관점에서 지금 연결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 트레이딩에 대한 뷰를 재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물가 높게 나오고 좀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면은 12,700포인트까지 하락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지지를 보더라도 이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700 구간. 일단 여기까지는 네네.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도 너무 높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원래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하회했을 때 증시에 대한 반등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서 했는데 고용 신청 건수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예상치를 봤는데 와, 이건 반전이었거든. 아, 그렇죠. 저는 그걸 딱 객관적으로 느꼈어요. 뭐야 이거? 고용 신청을 안 했네? 알고 보니까. 왜냐면은 고용 건수는 낮게 나왔는데 그만큼 고용 신청 건수 높게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경제가 이제 시장 회복이 안 됐다는 반증이니까. 근데 이거는 신청도 안 했어. 왜 돈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부양책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시장 경기는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이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구인난이래요, 지금은. 취직을 안 하려는데. 이런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근데 우리는 시장만 딱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만 바라보는데 시장은 이미 경기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BI 지수가 13년도 이후에 최고의 수치값을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가가. 최고의 수치값. 근데 제가 봐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여기서부터 주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은 원래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기준점이 뭐냐면요. 물가예요. 항상. 지난 10년, 20년 동안 그래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고용지표로 객관성으로 따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어차피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물가가 오를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시장을 억누르고 잠재우려고. 돈은 더 이제 부어야 되는데 2%를 넘어갈 거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 지금 2.5% 뛰었죠. 근데 이거는요, 이 수치값 지금 2.5%를 뛴 거는 평균 물가를 도입해도 제가 봤을 때 위험 수치 도달이에요, 이제는. 과연 여기서 잘했다. 꺼낼 수 있는 연준의 카드가 무엇인가라고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단계예요, 저는. 얘네가 과연 물가 압력을 낮출 만한 상황을 연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적인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장 달래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아직 부양 좀 더 할 수 있어. 물가는 조금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야. 이런 멘트를 계속 던지겠죠. 근데 시장은 이거에 대한 어떤 작용을 할 거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번 달 동안은 계속 달래기 작전으로 가실 것 같나요? 너무 뻔히 보여요. 그럴 것 같아. 왜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이라는 거는 이러한 기반 사실을 이미 연준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물가가 오를 거를 뻔히 보고 있었는데 작년 어떻게 보면 10월이었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나서 물가에 대한 상승 랠리에 대해서 명분화를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오르더라도 괜찮아. 우린 출구 전략 안 할 거야. 우린 돈 더 이제 부어야 돼. 라는 관점이 제기됐다가 그리고 이제 파월이 어떤 수치값을 도달할까 걱정하니까 고용 수치로 객관화를 했는데 고용 수치는 이미 이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봐봐 파월이 맞잖아. 야 옐런 틀렸네. 파월 말이 맞네. 연속된 거 확인해야 되네. 근데 이건 난 걸 구인구직 했는데 신청도 안 했고 이건 옐런 말이 맞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좀 반전이네. 다시 또 반전이 떠버린 거죠. 실제 지표값을 봐버리니까. 와 시장은요 지금 실망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럼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앞다퉈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린 예상을 했었다. 우린 예상을 했던 거야. 조금 이건 단시 조정일 뿐이야. 과열일 뿐이야. 잠깐의 과열일 뿐이야. 조금의 심리전이 예상. 그죠 심리전이죠 이제부터는. 근데 이 조정세를 지금 맞을 수 있는 지지 구간 자체가 12,700까지는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장 차트상.
그리고 이거를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막을 수 있을까? 막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굉장히 시청자분 너무 어려운 난리가 문제죠. 났어요. 네. 이제 경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지표값이요, 일단 너무 높게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가. 시장이 10년 이제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야, 물가 압력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이 내용이었단 말이죠. 물가 압력 이거 어떻게 하지? 물가에 대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냐? 왜냐면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달러 값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어떤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좀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연준에서도 자제를 못하면은 이 이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계속적으로 유지를 괜찮아 하면서 돈을 풀어댄다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그렇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제 디플레의 공포가 있고 하이퍼 인플레의 공포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사실 정말 최악이에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건 네. 진짜 그 어떤 한 국가가 진짜 나라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냐면 그걸 겪었던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디플레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오히려 돈을 풀어서 이제 디플레에 대한 공포를 막으려고 하는 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지금은 연준이 1년 동안 돈을 풀므로써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어떤 물가 급등에 대한 상황을 되게 걱정해야 될 시기라 이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거를 연준에서는 지금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 말을 해야 좀 진정이 될까? 그렇죠. 근데 일단 달래긴 하겠죠. 이거 이렇게 위험하진 않아. 근데 일단은 지지 라인 구간이 우리는 차트상 12,700까지는 열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이런 막지 못하는 행동을 어떤 통화 정책을 이런 걸 펼치 못한다면은 하나의 예시 국가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일까요? 저번에 캐나다 말씀만 해주셨는데 아니죠. 캐나다는 이제 채권 매입 축소로 들어갔고 지금 정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위기에 처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요. 화폐 가치가 네, 베네수엘라.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상황.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휴지로 기름값을 그죠. 낸다는. 근데 미국에 그 정도는 안 가겠죠. 너무 미국이. 최악의 상황이죠. 너무 근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 드린 건데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름을 공짜로 줘요, 주소로 가면. 대신에 그냥 생필품 하나 달라고 해요. 만땅 넣어놓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특성은 이제 워낙 수출 의존도가 석유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외 경제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잘못된 현상을 펼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간 건데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만 하이퍼 인플레가 돼버리면요 이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 부양은 계속 펼치는데 달러는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효과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연준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왜냐하면 앞당겨서. 물가 연동에 대한 압력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다른 거는 모색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코너에 몰린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드네요. 코너에 몰렸을 거예요. 코너에 몰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완벽하게 그냥 출구 전략하고 시장에 조정 주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출구 전략을 그렇죠. 생각보다 하는 게 빨리.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강하네요. 네. 어떻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있어도 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패널로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팩트예요. 지금 물가가요. 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13년도 이후 최고치.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은 이미 회복한 지 오래예요. 다만
정확하게 AIT라는 평균 물가를 도입함으로써 그걸 명분화시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범위가 벗어났다 이거야. 원래 그 너무 범위, 많이 적정 갔다. 범위가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2.53%인데 오늘 네. 값으로 2.5%였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아.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2%잖아요. 항상 네, 우리 연준은 2%, 2%. 2% 얘기하는 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평균 물가 도입으로 이걸 평균치로 측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코로나19부터 측정을 하면은 지금 평균치 도합하면 아직 아니야라고 할 수 있고 1년치만 측정하면 이건 넘어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치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이제 연준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한다면 야 우리 코로나19 이후부터 저점부터 측정을 해야지 그렇죠. 이런 기준치라도 정확하게 내보내줘야지 시장 달리기가 들어갈 거예요. 기준치 제시를 할 가능성도 크고. 네, 그것도 크죠, 굉장히. 근데 또 질문도 또 들어왔어요. 호야 럭키 세븐님이 물가 3% 선까지는 버티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태도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올라가도 올라갔다.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제 평균 물가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원래 2.5%였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측정하고 있었는데 2.5%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이번 주에 그냥 넘어서 최근에서야. 버렸습니다. 네. 아예. 그게 지금 과열이라는 거죠. 음. 지금 모든 리포트에서도 원래 2.5%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내보내도 되겠네라는 수순에 이제 돌입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과연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 그게 증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 물가에 대한 과열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이다, 오늘 차트에서. 물가에 대한 과열이 너무 지배적인 상황이에요. 오늘이 지금. 조금 피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하방 국면으로 이번 주 좀 더 추가적인 돌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오늘은 조금 매도세를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은 틱 차트 구조상 제가 아까 봤던 이 부분인데 13,230포인트죠. 이 이탈 전까지는 매도 추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 발표가 21시 30분이었죠. 발표 뜨자마자 슈팅이 나온 게 그 근거예요. 하나에. 저 지점이 네. 그 발표가 났던 확 내려버리죠. 와, 깜짝 놀랐을 정말.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수직 하락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집중을 월요일부터 포커싱을 맞췄는데 네. 모든 외신에서 물가 압력 이대로 어떡할 거야 라는 상황에서 딱 타이밍 좋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해버린 거예요. 와,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네 또. 야, 이거 출구 전략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배라는 거죠. 이 한 자리가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오늘- 상황에서 어떤 네. 이탈점 나오기 전까지 과연 지금 매수를 볼 포커싱을 맞출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최소한 이 이탈이 드러나고 나서 어떤 조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판단이에요. 네. 오늘 시장의 뷰는 제가 이 정도를 맞추고요. 네. 오늘 통화 연결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거 나왔다 보니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해왕님의 설명 함께 들었는데요. 샵 0082로 계속해서 신청 바라고요. 그동안 저희 룰 설명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하고요.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 결정을 하시면 마스터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님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알려주시면 된다는 거 맞으시죠?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가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편하게 없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3, 2, 1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1 하고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본격적인 실전 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수 1번, 매도 2번 의견 계속 남겨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3464님이 첫 번째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폭탄이었습니다. 매수 가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아주 장담을. 아, 세력이 되시겠다. 아주 시장이 되게 좋습니다. 당첨. 마인드 좋아요. 마이크로 네. 2개하고로 세력이 되시겠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네요. 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네, 맞서님은 매도를 권하시긴 하셨는데 네. 미리 온 문자였어요. 아유, 네. 저 이런 거 좋습니다. 좋잖아요. 오늘 국내 시장 폭탄이었습니다. 네, 와, 이거 돌려버리겠다. 오늘 너무 여기 좋은 해산물 각오예요. 백틱에서 가고 좋습니다. 저 오늘 네. 이거 손실 나고 괜찮아요.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것 네. 같아요. 자, 지금 들어가 보죠, 한번. 그럼 저희 한번 진입해 볼까요? 네, 네.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3, 2, 1. 네, 바로 진입 들어갔습니다. 네, 매수가 진입 될까요?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3,124.5포인트. 오, 네. 네, 진입가고요. 익절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시작하자마자 너무 손실 날 가능성이 빨리 높은데. 익절은 13,140포인트. 네, 빨리 자, 말씀해 이거 손절 주세요. 위치값이 좀 다 돼가요. 네. 이거 좀만 집중해 볼게요. 자, 손절은 13,115포인트로 잡혔는데, 지금 바로 손절 컷이 났어요. 났습니다. 네. 오늘 좀 매도 추세가 많이 강했나 봐요. 네, 지금 매도 추세 굉장히 강해요. 그럼 제가 너무 왜냐면은 아쉽습니다. 시장의 매도를 보라고 했는데 돌리겠다고 하지만 뭐 시장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거죠. 아쉽지만 시장을 돌려놓지는 못했지만 이거 그래도 아쉬워요. 정말 좋은 각오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오늘 정말 문자가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정말 돌려놓겠습니다. 이건데 지금 일단 잠깐 제 화면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이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실 컷이 났는데요. 지금 아직은 이제 채널 구조상 이제 매도에 대한 랠리 추세가 다소 지배적이에요. 예, 이 부분에 매도.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첫 차례 실패를 했지만은 기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긍정적이거든요. 시장이. 저희가 네. 긍정을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계속 그 물가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판단만 하고요. 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하죠. 다음 기회 또 있으니까 네, 또 신청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상품권 받아드리는데 문자 드리고 재밌게 싶어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더 가능성을 높게 봐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좀 재밌게 가야 되는데 문자 내용도 조금 신경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셔서 실전 투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네, 조금 정말 아쉬웠는데 아쉬웠고 바로 이렇게, 한번 네, 가볼까요? 넘어가 어떻게? 볼까요? 네. 또 다음 7829님이 저 마스터님과 의견이 통했어요. 매도예요. CPI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주관식으로 네. 한 문자로 깔끔하게 답을 주셨어요.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진입해 보겠습니다. 매도 들어갑니다. 3, 2, 1. 들어갔고요. 자, 진입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112.5포인트. 자, 그리고 지금 손절값이 조금 애매하게 잡히는데 13,000 이제 112포인트 그리고 손절은 13,125포인트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판단하시고요. 올라갑니다. 지금 체결 구조상 이제 매도 보셨는데 이제 손절 위치값 확인하시고 지금 오늘 익절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익절에 대한 부분은 13,100포인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포인트. 네, 지금 바로 이제 익절 손절에 대한 기준이 안 걸렸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도 평가 일단 수익 중인데 여기서 좀 수익이 나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좀 오늘 CPI를 좀 설명한 게 되게 바람직하게 들어간 건데 네. 자, 좀 올라가고 집중을 해보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체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5달러, 40달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익절가가 다 왔어요. 한 번만 하방 슈팅 한번 놓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사진 순간 자, 손이 지금 청산이 청산이 됐습니다. 화면 좀 축하드립니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저희 문화상품권을 확보하셨어요. 5만 원. 오늘 바로 저희가 다음 드리겠습니다. 주에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스타밀로즈이기 때문에 다소 체결가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은 매도 압력에
대한. 아, 마스터님의 의견이 아주 도움이 될 것 아, 근데 같아요. 좀 이거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는요. 단순히 근거 네. 없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CPI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오늘 하방 압력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좀 조금 근거가 분석적인 있었어요. 그런 네. 참여였어요. 분석에 대한 멘트가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두 번째는 좋았는데, 근데 첫 번째 분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분은 제가 있을 때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꼭 또 기억해놨다가. 마스터님이 저번 주에 오셨을 때 오늘 수익 보시면 치킨을 쏘시겠다고 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마스터님. 그래요? 그 쓸데없는 기억을 해주시네요. 아, 제 기억상으로는 유튜브 아.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5분을 추첨을 해주시겠다고 아, 그 그래요? 기억이 갑자기 굳이 이걸 또 났습니다. 기억을 꺼내가지고 정말 정말 앵커님이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앵커님 지금 네. 채팅방 읽으시면서 5분 선정을 해주세요. 제가 5분을 바로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리액션 좋으신 분들로 네, 부자대일상님이 정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저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 부자대일상님 그리고 근데 어떻게 자, 보내드릴 수 제가 있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지금 지명하신 분들 이 똑같은 네. 아이디로. 제가 그러면 바로 내일 보내드립니다. 네, 또 유장규님이 치킨 좋아해요라고 티콘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실전투자 백티의 승부 해왕으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저희 치킨 쿠폰 보내드린 거 맞죠? 해왕? 네, 내일 바로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 늦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두 분, 부자대일상님과 유장규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백억시언니님, 어머, 큰일 났다요, 해왕님, 푸하라고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좀 아, 네. 재밌어요. 백억시언님까지 3분. 그리고 또 글로벌 영님, 매도 수익 축하요라고 첫 번째 축하를 주셨기 때문에 글로벌 영님까지 4분이고요. 네. 또 마지막은 도른냥이님 이름이 조금 특이하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아. 5분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보신 분들은 제 아이디 기억하고 꼭 기억하겠으니까 지금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약속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앵커님께서 이게 꼭 기억을 하실 거를 하셔야 되는데 시황은 기억 안 하고 이런 거는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석영만 오면 적자네요. 아니에요. 수익을 보셨으니까 또 계속해서 시청자님 바로 또 다음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자, 일단은 차트 설명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또 이제 마지막 트레이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추세 관점에서는 아직 이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보는 차트가 50틱에 대한 구간만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유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네, 저는 오히려 확률성상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번 보시죠. 그럼 마지막 문자 받아볼게요. 1002님, 매수를 보지만 시장에 따라 매도라고 외쳐주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매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진입해볼게요. 3, 2, 1, 갑니다. 네, 진입했습니다. 지금 포인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085포인트. 그리고 진입은 이제 손절은요. 13,098포인트 네. 손절을 두고 자, 익절에 대한 기준은 50틱이니까 13,070포인트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50틱 기준으로. 네. 자, 근데 우리가 딱 진입한 시점이요. 저점 돌파하고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너무 빨리 들어간다. 아이고, 오. 지금 바로 손절 컷이 났네요. 지금 바로 손절 컷이 조금 났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5만 원 상품권도 네. 남아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확보됐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데 이제 왜냐면은 저희가 근데 지금 아직 추세는요 안 꺾였어요, 여러분들. 추세는 안 꺾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진입을요 정확하게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포인트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수장의 추세가요 한 번 더 13,180포인트에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매도 추세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지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웨이팅 기다렸다가 조정 반등 시 13,185포인트 있죠.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 구간 한번 멈추면은 한 번 더 매도를 이 자리에서 취하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13,185포인트.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물가 연동 국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2.5%를 돌파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2.5%를 어떤 기준치를 조금 낮단 말이죠. 근데 오늘 채팅창 보면은 3%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불론박이에요. 지금부터는 내용이. 과연 연준 이대로 괜찮은가? 3%까지 냅둬도 괜찮은가? 근데 원래 일전에 얘기했던 건 2.5%에서 시장을 관측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세 왜 내려왔냐? 자, 이거 연준 괜찮아? 추구 전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는 시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10분, 20분밖에 못했지만은 밑에 카톡방 보시면은 무료 카톡방 통해서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님 말씀대로 정말 매도 쪽으로 갔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확인해 보면은 어제 찬아님이랑 해왕님이랑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그대로 가나요? 허허라고 따상상님이 말씀 주셨네요. 어떻게 해왕님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시장 흐름이 정확히 맞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고용지표 뜨고 나서는 상승이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만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용구직에 대한 신청 건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낙폭이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네. 그 이전에 대한 지표값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어떤 강한 추세에 대한 모멘텀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호한 어떤 연준에 대한 의장에 대한 발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행 총재가 아니라 위원이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연준 의장이 앞다퉈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의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는 역할을 의장이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약 매도에 대한 추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유지 중이에요. CPI 이제 발표하고 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13,200포인트 이탈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추세를 좀 고집했으면 좋겠어요. 13,200포인트.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라인이니까 이 부분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치킨 이벤트 한 거 꼭 약속 지키도록 하니까 여기 들어오시고 네. 5분 제가 아이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내일이요? 좀 섭섭하네요, 앵커님 정말. 저는 앵커님 오늘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요 시청자님 반응이 제가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얘기해 버리면요 거절을 못 해요. 제가 내일이요 딱 이거 할 거예요. 내일 앵커님 한번 제가 매도인지 매수인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 네. 자리에서 맞추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대신 이제 추천하는 약속하는데 건가요? 네.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갔다. 그럼 앵커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킨을. 네. 그러면요. 가보겠습니다. 네,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그 첫 번째 네. 시청자님의 그런 응원에 약간 힘을 입었어요. 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464님이 또 오늘 국내 시장 폭탄이었습니다. 매수 가서 돌려놓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내일 저도 꼭 이렇게 매수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 갖고 기대 인플레이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내일 약속했으니까 내일 방송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나스닥 시장도 살펴보니까 계속 말씀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정말 이게 매도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말 바꾸기 시작하시는데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물가 상승에 대한 CPI 발표 이어졌는데 지금 기대 물가에 대한 압력 때문에 하방 조정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증시가 조정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출구 전략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에 대한 지배 분위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대 물가에 대해서 집중을 안 했지만은 고용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진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물가 압력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시장의 심리 아니야 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럼 일단은 지지값이 버티는 게 12,700 라인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방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회왕님 오늘 정말 명쾌한 풀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왕 회왕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